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UTV 진행을 맡고 있는 지식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서버 가상화로부터 시작되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로의 여정, 이런 아주 시적인 이제 주제입니다. 물론 시적인 내용은 아니겠죠. 이런 주제로 오늘 게스트는 VM웨어 코리아의 조성경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떨리세요? 떨리지는 않네요. 네네네. 네, 이분께서 오늘 좀 원래는 제가 원래 게스트 만나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 안 만납니다. 근데 오늘 좀 이분께서 처음이다 보니까 일찍 오셨는데 지금 전혀 안 떠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되게 이제 주제가 시적인데 먼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게스트님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는 뭔지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VM웨어에서 사실은 이제 제공하고 있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어떤 블루프린트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적인 그 용어로 정의를 하자면 모든 인프라, 즉 뭐 네트워크라든가 서버라든가 스토리지 등등이 어떤 그 서비스들이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지고 또 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완전히 컨트롤 되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 이것을 저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하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점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어떤 전체 데이터 센터가 제어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즉 어떤 하드웨어나 또 인프라의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제한 사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저는 이제 VM웨어를 보면서 상당히 회사를 잘 지었다. 90년대 때 이런 가상화 시장이 완전히 뜨기 전에 버추얼 머신, 그렇죠. 버추얼이라는 단어를 잘 이제 쓰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즘 트렌드가 잘 맞는데 이걸 딱 들으면서 회사명을 좀 바꿔도 되겠다 이제는 VM웨어에서 SD웨어로 이제 그것도 한또 이게 또 한 10년, 20년 갈 거 아닙니까? SD웨어라는 회사가 또 아니면 나올 수도 있겠다. 워낙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는 것이 이게 반짝 유행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이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용어 자체가 이거를 선점한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뭐 권한이 있으신 건 아니시겠지만 한번 나중에 사내 게시판에 한번 의견 한번 적어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창업하시는 분들 SD웨어라는 거 없을 수도 있어요. 빨리 잡으셔가지고 한번 괜찮은 것 같아요. VM웨어 정말 볼 때마다 제가 이름 잘 짓다 생각했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 정의 디파인드 이런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 뭐 데이터 센터 가는 것은 VM웨어한테도 되게 큰 이제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더 많은 기회가 앞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VM웨어라는 회사가 가상 머신, 그러니까 서버 가상으로부터 시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SDDC라는 어떤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이제 가지고 가면서 네트워크 가상화를 하기 위한 니시라를 또 인수를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스토리지 또 가상화를 하기 위한 또 그런 뭐 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인수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부 테크놀로지와 외부 테크놀로지를 SDDC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SDDC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개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하고 좀 비교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기존의 데이터 센터라고 한다면은 어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서버 위에 또 그 서버와 관계된 네트워크, 또 스토리지, 또 그 서버 위에 있는 OS에 또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서 하나의 모든 자원들이 하나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일로돼서 구성이 되게 되겠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로 이제 디파인드된 이런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의 인프라 자원들, 즉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등의 장비들이 하나의 어떤 가상화 환경에서 리소스 풀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즉 서버라든가 또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스토리지 등등이 하나의 독자적인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가상화함으로써 풀로 제공이 되고 그 풀 상에서 언제든지 조합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민첩성을 제공할 수 있게끔 자동화해서 관리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되면서 그렇죠. 필연적으로 되는 거고 예.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뭐 소프트 디파인드 뭐 스토리지건 네트워킹 이런 것들은 필연적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개념도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구현될 건지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보통 이제 물리적인 인프라 환경, 네트워크 밑에 이제 그림이 있고요. 또 위에 이제 서버들이 네. 있게 되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가상화하는 어떤 인프라, 저희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인프라 가상화 계층이라고 하는 레이어에 스토리지 가상화라든가 또 네. 네트워크 가상화, 또 하이퍼바이저가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 위에서 어떤 그 논리적으로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한 네. 데이터 센터를 구분해내고 그 안에는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가상의 머신들이 네. 이렇게 동작하게 되겠죠. 예. 자, 나중에 이거 이러다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컴퍼니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이거 자꾸 이렇게 가다가. 자,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세미나의 주제, 뭐 제가 시쪽이라고 했는데, 네. 그 서버가 SDD 여정에서 서버 가상화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서버가 네네. 시작되는. 예, 네. 예. 근데 이제 저 서버 가상화하고 SDDC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관련이 있는가 좀 의문도 생기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걸 직접 물어보기 전에 예. 먼저 현재 그 서버 가상화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제가 알기로 서버 가상화 우리나라에서 많이 도입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많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아직은 그 나라에 나라에 비해서. 비해서 네. 조금 더 저희가 좀 추세가 좀 늦지 않나 하는 네.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네. 현재 그러면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서버 가상화 현황은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버 가상화가 도입률로 본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10에서 15% 정도가 서버 가상화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예, 생각보다 저희 나라 같은 되게 경우는 적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보통 4, 50%율까지 네. 이제 가상화율을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이제 굉장히 굉장히 그 자료를 조사하기 어렵기 오늘은 그냥 때문에 오늘 게스트님의 예. 관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예. 맞다 틀리다는 각자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관점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데이터를 취합하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보기에는 한 10에서 15% 정도 아직은 저희 나라에서도 서버 가상화가 더 확산될 여지가 많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가 계속해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또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버 가상화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 트렌드에 맞춰서 좀 더 향후에는 조금 더 네.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서버 가상화가 이제 아무래도 더 확산되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그 어떤 그 가상 머신의 그에 과연 성능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것들은 과연 얼마나 뒷받침되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능 관점에서. 성능 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작년 하반기에 그 5.5 버전에서 가상 네. 머신의 성능을 한 2배 정도로 크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확장된 그 성능으로 본다라고 하면 실제 하나의 가상 머신이 예전에 나와 있던 오라클의 그 네. 그 메인프레임 클래스 정도에 되는 서버와 그 성능이 네. 맞먹는 정도까지 네. 가상 머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갖게 가상 된 머신 거죠. 하나가? 그렇죠. 이야, 예. 네. 그때 당시 가격이 2밀리언이 넘었다고 네, 합니다. 그렇죠. 가격 대비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뭐 엄청난 거죠. 자, 그렇다고 이제 뭐 성능이지만 또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과연 이제 기존에 쓰던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예. 가상에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되게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관점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테스트나 혹은 일부 뭐 많이 사용량이 적은 네. 그런 워크로드가 적은 그 서비스만 가상화 환경으로 도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국내에서도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 업무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적용하고 네. 잘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월드와이드의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실제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그러니까 뭐 익스체인지 서버라든가 네. 혹은 뭐 SQL이라든가 또 오라클 DB 등을 실제로 가상 머신에 얼마만큼을 올렸는지를 네.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놀랍죠. 네. 뭐 오라클이 한 약 50% 정도. 그리고 SAP도 과반이 넘네요. 네, 과반이 그래서. 넘고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의 솔루션들은 거의 한 60% 정도까지 네. 가상화가 현재 되어져 있고 이미 이제 안정적으로 네.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한 3, 4년 전만 해도 20% 정도대에 머물렀지만 네. 굉장히 가파르게 네. 그래프가 그렇죠.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이 보실 수가 증가가 있습니다.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네, 가고 있네요. 네. 지금 익스포네셜.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서버 가상화를 하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화로 가는 그리고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의 자동화로 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떠한 서비스든지 특히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도 그 가상화에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기술적인 그 검증 작업 및 또 성능의 향상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네, 서버 가상화가 필수이다. 이게 필수죠. 이게 참입니까? 예,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현재 아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버 가상화 도입비율이 뭐 15%, 뭐 20% 언저리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일단 서버 가상화 먼저 도입한 회사부터 가능한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이제 크게 네. 컴퓨팅 또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부분 영역과 네. 또 이제 운영 자동화하는 관리적인 그런 네네. 영역으로 크게 나누는데 이때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를 가상화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으로 네. 저희 하이퍼바이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저희 하이퍼바이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서버 가상화를 할 수 있는 하이퍼바이저 위에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술적인 베이스가 바로 서버 컴퓨팅에서 네. 필요된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먼저 뭔가 먼저 서버 가상화부터 먼저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순서가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성하는 그 단계를 저희가 한 4단계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먼저 이제 서버 가상화,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그리고 네. 이제 완전한 자동화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그 그림으로 많이 그려지는데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그 회사 내에 서비스를 이렇게 도입을 하는 뭐 레퍼런스가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단계에서 보면 1단계가 이제 그 서버 가상화잖아요. 네. 이 서버 가상화가 가장 1단계인 이유는 먼저 이제 쉽게 적용도 가능하고 또 대부분의 고객들이 서버 가상화의 단계를 먼저 밟았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물론 서버 가상화라는 기술 자체가 이미 이제 10여 년 전에 도입이 네. 된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완성도에 있어서의 측면도 있고 또 기존에 지금 서버 가상화를 도입을 함으로써 굉장히 그 서버 가상화로 인한 어떤 뭐 코펙스라든가 뭐 오펙스를 줄이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고객의 베네핏을 이미 이제 바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ROI가 그렇죠. 확실하게 검증이 됐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서버 가상화를 도입을 하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가상화와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를 도입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스토리지 가상화도 ROI 측면이 네트워크 가상화보다는 조금 더 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네. 조금 더 일부분만 적용하기도 어렵고 전사적인 그런 그 완전한 변화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요 서버나 스토리지에 비해서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또 아닌가 이게 생각합니다. 벤더들도 그렇죠. 아무래도 서버나 스토리지 벤더만큼 네트워크 벤더들이 어떤 그 가상 그거에 대해서 뭐 많은 경험들이 지금 이제 요새 많이 주창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건 최근의 일이고 그죠? 네, 네.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미 이제 서버 가상화를 몇 년 전에 한 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옛날 버전이겠죠. 예. 어떤 분들은 전혀 이제 도입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뭔가 서버가 안 돼 있는데 이제 뭔가 도입한다면 세상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제 뭔가 서버에서 먼저 하고 이렇게 이런 단계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할 때 아예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를 같이 네트워크까지 해버리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먼저 그 기업 내에 그건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 네. 그 요구 사항이 그 SDDC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SDDC를 바로 적용을 하시고 네. 그거보다는 우리는 조금 더 좀 천천히 가는 게 좋겠다라는 뭐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서버 가상화를 이제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로 말씀을 드릴 때에는 이제 큰 약간 좀 엔터프라이즈급의 큰 이제 고객에게는 그
V클라우드 슈트라고 하는 그 SDDC를 약간 다 커버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이 있어요. 네네. 그런 솔루션을 일단 초기 단계 도입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제 SMB라든가 혹은 일부 서비스에 좀 국한해서 서버 가상화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이제 그 서버 가상화와 모니터링 기능이 추가된 이제 V숨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것을 또 이제 그 SDDC 여정에서 첫 단계로 이제 보통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얼핏한테 야, 그러면 뭐 나중에 S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가 되면 이게 뭐 만병통치약처럼 이게 모든 것이 다 되는 거냐?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추구할 뭐 최종 고리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뭔가 어떤 뭐 제약사항이나 그런 건 없는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SD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네. 골이 되겠죠. 그 물리적인 환경 다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물리적인 환경은 이제 계속 있어야 존재해야 되겠죠? 되는 거고요. 네, 네. 대신 이제 그 물리적인 환경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띄어내는 거죠. 그리고 하드웨어. 그 물리적 환경이 기존 물리적 환경보다 상당히 뭐랄까 좀 커머디티화 되겠죠? 그렇죠. 일상용품처럼.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서버 가상화만 이제 도입이 된 경우라고 하면 가상 머신은 서버 가상화만 그 가상화가 서버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그냥 가상 서버 가상화 위에서만 된 경우에는 이 가상 머신은 스틸 그 뭐 네트워크 환경이라든가 스토리지 또 다른 관리 영역의 환경과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락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제 프로비저닝이라든가 또 이동성 네. 또 하드웨어의 의존적인 그런 이제 특징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없애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즉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컴퓨팅 단계의 가상화만은 할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또 스토리지 컴포넌트들도 네. 가상화를 하고 네. 이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네트워크 가상화 하나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뭐 L2에서 L7 레이어에 이르는 모든 뭐 파이어월 네. 또 뭐 VPN, 로드 밸런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논리적인 컴포넌트들로 다 구성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논리적인 컴포넌트로 구성을 한다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로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네네. 자동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현이 쉽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화된 프로비저닝이 가능하고 또 그럼으로써 인해서 어떤 이동성이나 또 네. 이런 부분에 제한이 없고 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완전히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적인 그런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네, 지금 보면 이제 그 서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90년대 초반에 막 그 대기업에서 SI 할 때하고는 지금 엄청나게 달라진 게 X86 그래서 뭐 인텔 화이트박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서버 파일 엄청나게 깔려 있잖아요. 브랜드가 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서버가 변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스토리지나 네트워크도 지금의 X86 머신들처럼 그런 식으로 변하는 시점이 앞으로 한 몇 년 후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네. 이제 하드웨어들이 점점 이제 커머디티화 돼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벤더만의 또 유니크한 건 또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점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현재 서버가 이제 그렇게 된 시점처럼 지금 네트워크나 그 뭐 또 스토리지 장비들이 지금의 이제 X86 머신 정도에까지 되는 시점이 한 지금부터 제 한 몇 년? 생각에는 한 5년 내에는 5년 내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뭐 이미 네트워크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있죠. 근데 저희만 해도 NSX라고 하는 가상 솔루션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네. 또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현재 네. 이미 이제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레디 상태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러면 확산이 되는 것은 뭐 충분히 단기간 내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결국 아까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구성수들이 있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VMware 나름대로 다 각 솔루션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것도 오늘 다 알아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여기 vSphere 예. 5.5가 새로 나왔죠? 작년 예, 언제 그렇죠. 한 작년 가을에 나왔나요? 이것이? 예, 한 10월 네, 10월. 출시됐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디파인드 센터에 필요한 기능들 요거 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네.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자, 먼저 5.5 작년 10월 달에 5.5에 뭐 오늘
모든 기능을 알아볼 수 없고 특히 어떤 점이 좀 이렇게 SDDC의 관점에서 어떤 점들이 좀 뭐 개선됐다 그럴까 좋아졌다고 하는 게 뭡니까? 5.5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네. 많은 기능들이 개선되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네.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즉 애플리케이션과 vSphere가 아름답게 만난 네. 그런 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요약을 했는데요.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대해서 성능을 좀 개선시킬 수가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고가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가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성능 뭐 이렇게 아름답게 만났다는 성능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구체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그 성능의 측면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네. 보통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는 레이턴시 이제 타임이 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레이턴시 타임의 제한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하는 이런 옵션이 추가가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라면은 레이턴시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죠.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옵션이 추가된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5.1 버전에 비해서 5.5 버전을 숫자적으로 보시면 거의 뭐 2배가 됐네요. 거의 다 2배의 네네. 정도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MDK 같은 경우에 데이터 스토어의 용량을 최대 이제 62TB까지도 네. 이제 지원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왜 보통 이제 2, 뭐 3, 16, 32, 뭐 64 이렇게 네, 가야 되는데 그렇죠. 왜 하필 62냐? 네. 되게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62TB인 경우 이유는 이제 저희가 그 VMFS라는 그런 파일 시스템을 쓰는데 그 파일 시스템의 어떤 그 기술적인 그런 제한상과 네. 그다음에 이제 스냅샷을 찍을 때 오버로드가 이제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맥스는 64TB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운영의 편의성 때문에 네네. 이제 62라고 이렇게 제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성능이 어떻게 또 가속이 되는지. 예. 지금 이제 그 vSphere 플래시 리드 캐시라고 하는 이제 기능을 이제 추가가 됐는데 이제 이 기능이 뭐냐면 저희가 그 서버의 성능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됐잖아요. 네. 가파르게 네네. 성장이 됐는데 스토리지의 성능은 그거에 비하면 약간 좀 느리게 이제 가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플래시라는 네. 이제 그 기술이 나타났고 또 요즘에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그렇죠. 그 많이 스토리지 대안으로 이제 그렇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네. 이제 그런 플래시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된 그런 기능이 되겠고 플래시 서버 내에 이제 장착된 그 플래시들을 하나의 CPU나 기존 메모리처럼 풀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플래시를 풀로 나누어서 어, 각각의 가상 머신마다 이 그거를 활용할 수 플래시 있게. 그렇죠. 플래시의 그 캐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네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리드 I/O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 캐시 영역을 네. 할당함으로써 성능을 크게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상 세계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센터 되면 결국은 지금 이제 플래시 메모리처럼 네. 모든 하드웨어, 네. 모든 리소스를 다 다 풀화시켜가지고 그렇죠. 그죠? 논리적인 풀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얘는 필요할 언제든지 때, 조합을 시킬 예, 수 있게 그렇죠. 그것이 예.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될 그렇죠. 것 같네요. 예.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CPU나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플래시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기능이 추가된 것인데요. 근데 기술적인 디테일 잠깐 이제 살펴보시면 네. 제품 내에 이제 리드 캐시를 만들 수 있고요. 네. 다이내믹하게 그 영역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별로 하나씩 이제 할당을 시켜놓고요. 물론 네네. 할당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그렇죠. 이렇게 리드 라이오의 성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가상 머신을 쓰는 이유는 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V 모션이라든가 또 네. DRS라든가 혹은 뭐 HA 같은 네네.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과도 완전히 호환이 가능합니다. 네. 즉 리드 캐시로 할당해놓고 얘가 움직일 때마다 리드 캐시 달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네네. 대신 이제 메모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HA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동할 때 리스타트를 한번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리스타트 할 때는 그 캐시 영역은 지워지고 나중에
서버가 다시 스타트 될 때 네. 다시 그 영역을 리빌드 되게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그 vSphere의 어떤 주요한 기능들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최대 이제 32개의 노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반드시 모든 서버에 플래시를 다 하나씩 꼭 장착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네. 없는 거는 없는 대로 쓰고.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미션 크리티컬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능을 굉장히 가속시킬 수 있다. 특히나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라든가 네. 혹은 이제 DB 서비스 같은 경우 리드아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능을 한 2배 정도 네.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뭐 조회라든지 검색 같은 거 할 때 그죠? 그렇죠. 데이터 분석할 때 되게 좋겠네요. 대용량 그렇죠. 데이터 예, 분석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플래시를 또 효과적으로 놀고 있는 플래시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이것을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뭐 에이전트가 설치가 된다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 어떤 뭐 굉장히 유저 입장에서 네. 하나도 뭐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VM에는 이제 뭐 이렇게 버전업이 될수록 이렇게 뭐 플래시 리드 캐시라든지 이렇게 네. 새로운 각 이제 하는 하드웨어들을 이렇게 풀화시키는 네, 기능들이 그렇죠. 계속 플러그인처럼 계속 나올 예, 것 예. 같네요. 앞으로도.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가용성 측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제 그 vSphere 앱 HA라고 이제 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HA라는 기능에 대해서는 혹시 네, 알죠. 네, 아시고 네. 계시죠? 네. 즉 이제 가상머시, 그러니까 즉 서버가 장애가 생겼거나 혹은 OS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가상머신을 별도의 네.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서버를 좀 옮기는 걸 저희가 이제 네네. HA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앱 HA라는 기능이 나오는 원래 거예요. VSphere HA가 있었고 그렇죠. 5.5에서부터 앱 HA가 5.5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처음으로? 예.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앱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얘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거나 네. 이 혹은 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OS, 일단은 들고 있는 OS가 장애가 생긴 경우에 네. 어플리케이션을 재시작한다거나 혹은 가상머신을 재시작함으로써 계속해서 어떤 그 다운타임을 네네. 효율적으로 줄이게 할 수 그렇겠네요.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재 제공 가능한 이제 패키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치라든가 네. 또 SQL 서버 또 뭐 쉐어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앱 HA 환경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뭐 기술적으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가상머신의 하이페릭이라고 하는 별도 네. 에이전트가 하나 설치가 되고요. 네. 이제 2개의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버추얼 어플라이언스가 추가가 되면 단순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 에이전트 같은 경우 커다랗게 뭐 시스템에 로드를 주는 전혀 건 그렇지 없고.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막 뭐 썼다 안 썼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땐 필수적이겠네요. 이런 예, 것들이. 그렇죠. 예, 즉 이제 클라우드 뭐 저희가 이제 V 클라우드 확장성이라고 이제 용어를 네. 좀 어렵게 썼습니다만 네네. 결국 이제 이런 컴포넌트들이 하나의 API로도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제 클라우드 환경 서비스에서 네. 어플리케이션의 그 어떤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컴포넌트도 제공이 가능하다. 네, 이런 그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굉장히 관리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그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서드파티 솔루션들과도 같이 연계해서 많이 쓰셨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절감을 네.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는 좋겠지만 서드파티 그 벤더는 되게 슬프겠네요. 아름다운 만남 뒤에는 또 슬픔도 있네요. 네. 또 다른 영역에서 네, 또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vSphere 애플리케이션 네. 이것도 5.5에 새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원래 보완된 겁니까? 이건 이제 보완된 기능이 네. 되겠고요. 이제 네. 아시겠지만 복제 기능이죠. 이제 네네. 가상 머신을 어떤 그 주 운영 사이트에 있는 저 가상 머신을 어떤 재해가 생겼을 때 어떤 복구 사이트로 그렇죠. 이제 뭐 리플리케이션 복제하는 이제 그런 기능인데 원래 이제 있었던 기능이에요. 네. 뭐가 좋아졌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 좋아진 건 3가지 정도로 제가 네.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V센터 서버에서는 하나의 그 어플라이언스 복제를 할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를 둘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일단 여러 개를 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성능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좋게 확장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있겠고 복제를 이제 단일 복제만 가능했었는데 이제 여러 시점의 복제본을 네.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요 시점에 그
따라 복제본을 찾아서 그러니까 복구를 하실 수가 롤백 같은 거 있겠죠. 훨씬 더 네, 조금 더 유연하게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리플리케이션, 이 복제 기능과 뭐 스토리지 V모션과 같은 이제 기능이 기능적으로는 뭐 지원을 하지만 동시에는 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제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그래서 호환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추가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백업 쪽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 백업 쪽은 어떤 것들이 좀 더 개선됐습니까? 예. 백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존에 이제 있는 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VM웨어에서 어떤 백업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가상 머신에 대한 백업을 제공을 하는데 이 백업의 백그라운드 이제 기술을 저희가 이제 EMC 아바마를 이제 쓰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중복 제거의 네. 율이 굉장히 좋고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4배 정도 스토리지의 어떤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6배 정도의 리스토어 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이제 근간을 거기서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 5.5에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이제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별도의 이제 VDP 같은 경우에 별도의 어플라이언스를 이제 두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백업하고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V센터 서버의 서비스를 이제 통해서 VDP를 이용을 했는데 호스트에 이제 직접 액세스해서 V센터 서버가 죽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응급적으로 용으로 응급하게 리커버리를 시켜서 응급 시작 이렇게 해서 바로 또 복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즉 V센터 서버가 죽어도 복구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그 VMDK의 백업이 가능하고 또 이제 개별로 이제 리커버리도 가능한데 이때 어떤 시점별, 어떤 시간 파일별로도 그 복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분리 재마운트 가능한 백업 스토리지 굉장히 또 이거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VDP를 이제 쓰시다가 VDP 상에 어떤 장애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컨트롤 플레인에. 그러면 복구가 안 되잖아요. 큰일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VDP 어플라이언스를 설치를 하고 데이터는 기존의 VDP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다가 완벽하게 복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VDP에 대해서도 장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백업 플랜을 갖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빅데이터로 확장이라고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가 확장된다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vSphere 빅데이터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vSphere 인프라에서 하드별 가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드별 가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주요 하드별의 어떤 그 생성이라든가 또 뭐 배포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관리적인 부분들을 자동화시켜서 빅데이터의 워크로드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VMware 인터페이스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VMware 인터페이스에서 관리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고 인터페이스보다는 이제 그 가상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상화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비나 이런 것들을 가상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또 유연함을 제공받을 수가 있잖아요. 또 풀처럼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왼쪽 하단에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는 왼쪽 하단 보시면 이제 실제적으로 현재 하드 같은 경우에는 뭐 통합 스토리지 컴퓨팅이 다 하나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가상 머신을 구성을 할 때 컴퓨팅 자원하고 스토리지 자원을 완전히 분리해서 그 가상 머신에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다 더 이제 안전한 그런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릴라이블 메모리 지원이라는데 이게 뭡니까 일단은? 이 릴라이블 메모리라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 벤더가 이제 메모리 결함을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현재 이제 고유한 하드웨어에 의존적인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이제 델에서만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 기능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이제 메모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저희 그 EXXI가 저희 하이퍼바이저의 주요 그 컴포넌트들을 할당화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보다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 있게 메모리 사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Vsom. 네. 이건 뭔가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옵션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항상 그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저희가 이제 그 서버 가상화는 이제 vSphere라는 네. 이름으로 이제 팔고 있고요. 네네. vSphere 위에 그 vSphere 환경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용량 관리를 할 수 있고 어떤 효율성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하이퍼바이저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vCenter 오퍼레이션스 매니저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것을 vSphere와 합쳐서 하나의 오퍼링으로 제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폴트로 뭐 vSphere만 서버 가상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관리 영역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사 기관에 의하면 서버 가상화만 하는 경우보다는 서버 가상화와 이렇게 이제 운영 자동화 이런 부분까지 같이 했을 때 굉장히 코스트라든가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많이 줄어드는 것들을 이제 숫자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옵션으로 서버 가상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vSphere, 그다음에 vSom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에디션별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이렇게 예. 저희가 이제 상용 버전으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에디션은 크게 세 가지고요. 이제 에디션마다 제공하는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또 이제 릴라이블 메모리 이런 것들은 엔터프라이즈 기능에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앱 HA라든가 이제 플래시, 리드 캐시 같은 기능은 엔터프라이즈 플러스에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능들은 해당 에디션을 구입을 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질문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순서대로 하겠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할 테니까요. 지금 설문 나갔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저희가 나중에 또 경품 추첨해서 보내드리겠고, 또 설문에 여러분들을 한 피드백들은 나중에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그 답변해 주시면서요. 오늘 저희가 그 좋은 질문 하신 분들한테 그 경품이 있거든요. 3개.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수첩에다가 좋은 질문 하신 분들 일단은 성함을 제가 아니면은 나중에 제가 일단 적어 놓으시고요. 이따가 제가 그 다 보여드릴 테니까 다시 보시면서 고르셔도 돼요. 적을 필요 없이 보시면서 고르세요. 참,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사님 제가 그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보내드릴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지만요. 나중에 또 추가로 어떤 정보라든지 또 지원 같은 것들은 지금 보내드린 쪽지로 보내드린 그 이메일 조윤경 이사님, 조승경 이사님, 죄송합니다. 이사님께 이메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성우님, 가상화 구축 시 단일 밴더 제품을 구축할 때와 여러 밴더 가상화 제품을 구축할 때 이슈되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지요? 차이점은 사실 좀 뭐 차이점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서버 가상화 솔루션이라는 게 이미 이제 뭐 vSphere라든가 또 뭐 MS 솔루션이라든가 또 시트릭 솔루션이 서버 가상화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죠. 그런데 이제 각각의 솔루션마다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의 성능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씩은 달라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서버 가상화는 다 도입을 할 수 있고요. 대신 이제 멀티 하이퍼바이저로 이제 관리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관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운영적인 그 이슈 이런 곳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치기님, IT 인프라 활용률 증대와 전력 사용량 감소를 위해 가상화를 도입한 추세인데 VM웨어의 SDC 구축 시 운영 비용을 줄여서 그린 IT 구현 사례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이제 그린 IT 구현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미 지금 서버 가상화는 이미 다 그린 IT 구현이라고 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서 근데 요즘에 최근에 조금 제가 이제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거는 그 CCTV 있잖아요. 네네. 근데 CCTV 같은 경우에 안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데이터의 양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하루에도 우리가 뭐 개인이 뭐 100번인가 찍힌다고 그러니까요. 뭐, 엄청나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서버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관리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서버를 계속해서 물리적인 서버로 늘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뭐 상면 또 전력비 굉장히 많이 들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대안으로 그 CCTV 부분을 또 서버 가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굉장한 또 효과를 이제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그 하나의 트렌드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필요하시면 그 그린 IT 구현 효과에 대한 그 저희 구현 사례 네네. 부분을 제가 그 질문하시는 분들께 나중에 나중에 메일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예. 자, 그다음에 그 배창우님, 가상 머신상에서 서비스된 프로그램들에 대해 가상화 백업 방법이 무엇이며 가상화에서 백업된 데이터의 복원이나 자동으로 서비스가 재시작되는 솔루션이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백업 솔루션과 그다음에 자동으로 서비스 HA 솔루션은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라는 얘기인 네네네. 것 같은데요. 네. VSPO HA는 모든 서버 가상화 환경에서 다 구현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레퍼런스 사이트가 다 HA 기능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하나가 뭐였죠? 네. 그다음에 서비스 재개시. 네. 서비스 재개시가 이제 HA 기능인 것 같고, 백업. 백업 백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VDP 이제 기능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요거는 국내 몇 군데에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제로 레퍼런스에서도 뭐 그냥 이제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편리하고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어 좋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유진호님, 무선 보안 구축이나 BYOD를 구성할 때도 SDDC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무선 보안이나 이제 VIOD를 구성할 때 ADD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BYOD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무선 보안 이런 것들은 데스크탑 가상화의 영역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데스크탑 가상화의 영역도 데스크탑 가상화도 결국에는 또 서버 가상화가 이루어져야지 그 위에서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고 또 이 서버 가상화를 위해서 데스크탑 가상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서비스로 이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SDDC로 포함 가능한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유성민님, 공공기관에서는 가상화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싶어도 보안 인증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컨설팅이나 제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예, 저희가 이제 그 CC 인증 같은 것들은 지금 저희가 그 하이퍼바이즈단에서는 이미 되어져 있고요. 네. 예, 되어져 있고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 같은 경우 현재 프로세스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이제 인증 문제가 조금 더 원활하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유미연님, 빅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가상화를 진행하려 하는데 기존 데이터와 호환을 이루려면 모든 자원이 X86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어야 하는지요? 그 빅데이터에서 쓰는 데 있어서 자원은 X86으로 서버 가상화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돼야 되는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엽님, 서로 다른 지역 간 페일오버도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예. 네. 김종환님, IT 부서에서 현업 부서의 요구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민첩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 VMware가 제공할 수 있는 장점 중 민첩성 지원 기능은 무엇이는지요? 너무 좀 포괄적인. 이 질문은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네. SDDC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가상화를 모든 자원을 가상화를 하는 이유는 네. 자동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화 서비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그 업무 서비스 리퀘스트가 있을 때 그걸 네. 다이나믹하게 바로 이제 민첩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SDDC 어떤 자동화 솔루션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셀프 서비스 카탈로그,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관리 가능한 셀프 서비스 포털 기능이 포함된 솔루션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준수님, vSphere를 통한 HA 구성에서 자바 사용 와스, 예를 들면 아파치의 테이크오버 시
자바 특성상 재기동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vSphere에서는 재기동 없이 테이크오버가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HA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재시작이 필요한 기능입니다. 예. 네. HA는 반드시 재시작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허성현님, 오류 발생 시 OS와 VM이 서로 상대방의 오류로 인식할 경우 해결 순서가 따로 있는지요? OS마다 다른지요? 오류 발생 시 OS와 가상 머신이 상대방의 오류로 인식을 한다. 해결 방안이 따로 별도 네, 이런 이건 따로- 경우에는 네. 질문 이메일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 염나원님 그 자료는 나중에 일주일 뒤에 그 토크IT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유근배님, 앱 HA 기능 질문인데요. 호스트는 해당 OS가 발생 시 vSphere HA 기능이 발생하면서 타 호스트에 대기 중인 OS 애플리케이션은 서비스가 정상화된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기존 서비스하던 OS가 정상화되면 스탠바이로 상태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상하던 OS로 다시 페일백 돼서 서비스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질문 제가 참 한 번만 더 네. 질문 좀 길어가지고요. 네. 예. OS 발생 시에 HA 기능 발생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그 HA 기능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 장애 시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그 어베일러빌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스탠바이 어플리케이션을 두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장애가 생겼거나 혹은 OS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는 OS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플리케이션을 재시작시켜서 서비스를 재가동시키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네. 네. 자, 김홍준님, 가상화된 서버에 TPC 수치가 측정된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제가 네, 나중에. 별도로 제 네네. 메일로 보내드리는 게 나을 네. 것 같습니다. 김홍준님 그 이메일 주소 지금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게스트님한테 이메일로 요 자료 요청 네, 해주시면 좋을 것 해주십니다. 같습니다. 네. 김상현님, 앱 HA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앱 HA로 넘어가는 걸리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 HA는 가상 머신 재시작 혹은 네. 어플리케이션 재시작이기 때문에요. 요것의 그 타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운타임이 어플리케이션이 재가동되는 데 걸리는 시간 또 혹은 가상 머신이 재가동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경수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운영함에 있어서 이벤트 페이지라든지 특화 사업의 별도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NT 계열의 서버를 여러 대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초기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가상 머신 운영했을 때 안정성을 구체적인 신뢰감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서버 가상을 하게 되면 기초 구축 비용 대비 정량적 정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5개의 웹 서버를 서버 가상을 운영하다 가정했을 때 기존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구현 레벨의 이제 질문이신데 저희가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서버 가상화의 효과, 지금 이런 정량적, 정성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프리세일즈의 일환으로 TCO, ROI 리포트 이런 것들을 뽑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실제적으로 정량적인 효과, 정성적인 효과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서버 5대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보통 한 10대 정도까지는 가상화 보통 네. 요즘에 기본적으로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서버 상에 따라 물론은 다르겠습니다만은 또 5대 정도면 한 대로 통합이 가능할 것이고 CPU나 메모리는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되는 양이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하게 보통 사이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허동희님, 서두에 이용한 리사라 인수분을 말씀하셨는데 NXX와 CAC 등 제품군들이 아무래도 SDDC로 가기 위한 여정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제품들을 보니 다른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도 통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VMware 서버 가상화 제품의 입지가 조금 좁아지지 않을까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이제 그 NXX 빅킷 같은 경우 이제 SDDC로 가기 위한 여정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NX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용어가 굉장히 재밌는데 네, 저희가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EXX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트워크 EXX에서 아, NXX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 이제 그 저희가 인수를 이제 완전히 했고요. 그런데
그 오픈 소스 플랫폼을 통합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니시라가 인수를 함으로써 이거는 오픈 소스의 플랫폼을 통합을 했지만 네. 저희 상용 제품으로 전환이 된 케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네.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오픈 소스하고 통합이 가능한 부분이 이제 그 오픈 스택의 기술적인 일환으로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NSX, 그다음에 그 vSphere, 네. 하이퍼바이저도 하나의 컴포넌트로의 네. 역할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나승현님, 기존의 하이퍼 V2012로 구성되어 사용 중인데 VM웨어 vSphere의 마이그레이션은 100% 지원된다고 봐야 하는 건지요? 하이퍼V 2012에서 뭐 vSphere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예. 네네. 이우환님, 원격 사이트 구축 시 주 사이트와 데이터 싱크를 위한 회선 구축은 어떻게 되는지요? 실제 재복구 센터를 구축 시 실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의 압축률은 어느 정도인지요? 이것도 굉장히 좀 구체적인 질문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압축률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자료로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백창호님, V대 환경에서 호스트 서버의 페일오버가 발생돼 자동으로 HA가 이루어지는지 또는 커넥션의 가비지를 클리어하는 기능이 있는지요? 그 VDA 환경에서 호스트 서버의 페일오버가 H를 이루어지게끔 구성이 물론 가능합니다. 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데스크탑 가상 구현하실 때 서비스가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H를 통해서 보통 이루어지게 되죠. 예. 이영섭님, 컨텐츠 스트리밍 서버를 서버 가상화로 가능하거나 효과가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매우 컨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는 네. 서버 가상화를 지금 많이 하는 그런 추세는 좀 현재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재부님, 가상화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운영 중 데이터 손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SDDC 환경 내에서는 복잡한 데이터 복구로 인해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복잡한 복구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데이터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뭐 백업에다 복구할 때 있어서의 네. 혹은 이제 뭐 재복구 시나리오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의 자동화해서 플레이북을 자동화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것을 그 수행 가능한 기능이 하나의 어떤 솔루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SRM이라고 하는 기능이 나와 있고 네. 이것과 이제 연계를 하면 네. 재복구 시에도 자동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영님, VMware를 사용하다가 리소스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오토 스케일 아웃 기능이 있는지요? vSphere 서버 가상화만 사용하고 제시답의 스케일 아웃 기능이 안 되고요. 네. 자동화 솔루션과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신다면 스케일 아웃 기능 가능합니다. 네. 염나와님, 리눅스 OS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윈도우와 달리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요? 리눅스 OS에 당연히 지원하고요. 네. 그 리눅스 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vSphere를 사시면 네. 이게 이제 뭐 스피어당 한 카피 정도씩은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라이센스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보다는 훨씬 더 이제 비용적으로 좀 절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크리티컬한 업무들은 오히려 리눅스에서 안전하게 도는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이게 리눅스 환경이 윈도우즈보다 제한적이라고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치기님, 서드파티와 연동을 통한 오픈 API 개발 연동이 궁금합니다. 예, 저희 그 vSphere의 기능들은 네. 다 API를 별도 다 제공 가능하고요. 네. 네, 이것들은 뭐 당연히 다른 서드파티 솔루션 등과도 연계하는데 문제는 네. 없습니다. 김호진님, VM웨어 vCloud 수트에서 vSphere와 전반적인 관계를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거는 앞에 네. 그 차트로 오케이. 가서 설명하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나중에 권순영님, 스토리지에서도 SSD 캐싱 기능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VM에서 제공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지요?
VMware 이제 서버에서 서버단에 있는 이제 플래시 기능의 이제 캐싱 기능을 이용하는데 이거를 하나의 자원처럼 풀로 이제 구성을 완전히 해서 네. 별도의 가상 메시징별로 캐시 영역을 지정을 하고 이걸 다이나믹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겠죠. 네네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모든 질문을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아까 제가- 그 예, 네. V클라우드 시트 네. 그 장표를 좀 보면서 네, 말씀 잠깐만요. 드리면 되겠네요. 어떤 장표죠?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한 대략 몇 페이지 정도? 제 생각엔 7, 8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네요. 예. 뭐 9페이지, 10페이지 이 정도 되나? 이게 예. 이런가요? 아니요. 저-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 정도. 예, 이 네네, 차트입니다. 네네. 예. 보면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센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스토리지 영역, 또 컴퓨팅, 네트워크 영역, 그다음에 네. 이제 자동화 운영 관리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컴퓨팅을 관리하는 솔루션이 이제 vSphere고요. 네. 그리고 이 컴퓨팅을 가상화한 환경, 즉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구현 가능한 버추얼 센 스토리지 가상화 솔루션, NSX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인프라 환경을 다 자동화하기 위해서 V클라우드 오토메이션 센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네. 자동화 솔루션이 있고요. 근데 옆에 보면 이제 V센터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장애 관리, 뭐 용량 관리, 성능 관리,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V센터 이제 로그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로그들을 쭉 다 수집해서 분석해서 이것을 이제 관리해서 네. 향후에 어떤 그 장애를 감지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로그 분석 툴이 되겠고요. 지금 보면 그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게 있고 네. 초록색으로 되어져 그렇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노란색들은 저희가 V클라우드 슈트라고 해서 하나의 그 솔루션 오퍼링을 제공하고 있는 아, 것입니다. 네. 즉 보면 사이트를 아까 이제 백업 정책을 다 수용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라는 솔루션인데 SRM, vSphere, 그다음에 V클라우드 네트워킹 앤 시큐리티, NXS하고 나중에 병합이 될 거고요. NXS, 그다음에 이제 V클라우드 오토메이션 센터, V센터 오퍼레이션스 매니저, 요걸 로그 인사까지 합쳐서 이걸 네. V클라우드 슈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저희가 이제 한두 분만 더 받도록 할게요. 최현우님, 가상화 서버의 모니터링, 이를테면 CPU 모니터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는 저기 저희 V센터 서버, 그러니까 vSphere 환경 모니터링하는 그냥 그 운영 관제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김수열님, SDDC의 핵심은 애플리케이션 요구에 기초하여 자원의 자동 권한 설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복잡한 멀티 버추얼레이션과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러한 수요를 만족하고 통합 관리하는 방안으로서 VMware가 가지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거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인데 네.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죠. 뭐 사실 이제 복잡한 멀티 버추얼라이제이션이나 멀티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그 하나로 다 총괄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그 멀티 벤더 또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그 어떤 특화된 그런 기능이라든가 제한적인 상황 때문에 네. 어떤 그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끼리 이렇게 사일로되게 운영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VMware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정말 솔루션처럼 그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좀 오히려 이제 VMware가 타사에 대비해서 장점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질문하신 분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다 다시 좀 보시면서 이 중에서 세 분을 골라주세요. 세 분을. 먼저 이제 오늘 대상이 있으니까 일단은 금상 그 2등 2명 일단 두 분을 먼저 뽑아주고 맨 마지막에 제일 잘한 분 한 분 뽑아주세요. 발표해 주세요. 네. 저 사실 이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그렇죠. 제가 뭐 저기 하동윤님 허동윤. 네, 허동윤님. 네, 허동윤님. 네. 하고 그다음에 허동윤님. 네. 네. 그리고 그 김준수님. 네. 두 분. 자, 허동윤, 김준수님께서는 CGV 영화권 2매씩 보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CJ 외식 상품권 오늘의 이제 1등상, 네, 대상. 저는 저기 그 김종환님께 김종화. 네, 김종환님. 예, 네, 김종환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김종환님, 그다음에 허동윤님, 김준수님 이 세 분은요 저희 모데레이터가 여기다 본인의 이름,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이메일,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설문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또 경품 보내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말씀을 하죠. 예, 혹시 이제 질문 중에 저희 자료 보내드리고 한 분들은 예, 잊지 말고 네, 이메일로 이메일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많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향후 또 질문이라든가 또 궁금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로 문의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